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거고요. 주위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손발이 잘 저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손발이 저린 분들의 특징이 그런 분들은 되게 어깨가 많이 무겁거나 어깨가 아픈 분들이 또 많아요. 거의 같이 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또 그 남자분들도 많이 생기시지만 여자분들이 특히 더 많은 게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손발 저린 것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원인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혈액순환인데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뿐 아니라 내 몸의 기운의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이 손발 저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의 순환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니까 합치면 기혈순환이 안 되는 거지. 기혈순환이 안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겠느냐. 그걸 저희들도 체질적으로 나눠서 보거든요. 기운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피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피가 탁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발 잘 저린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주로 어떤 분들이 더 나빠질 수가 있냐면 혈압이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당뇨가 있는 분 또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조심스럽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저희 한의원에 47살 먹으신 부인이 오셨었는데요. 이분이 그 손발이 많이 저려요. 손발이 저리면서 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속이 많이 아프고 이 속이 쓰려요. 신물도 많이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깨가 많이 심하게 아파요. 근데 이분이 47살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시는 일이 또 신경도 많이 쓰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 그대로 좀 마음고생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또 성격이 보기와 달리 여려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다른 사람한테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욱하는 것도 있는데도 자꾸 삭히려고 하고 자기가 혼자 끙끙 안고 가는 거죠. 그런데 뭐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뭐 보살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병이 생기겠어요? 화병이 생기죠. 그 화병을 열받는 병이잖아요, 이게. 화병이.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간기울결이라고 그래요. 간기울결. 답답하게 뭉쳤다, 맺혔다. 꽉 맺힌 거예요. 간기울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거나 풀고 싶은데 풀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이거나 또는 좀 얘기를 좀 같이 해서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게 오래되면 저절로 이런 병이 생겨요. 근데 이제 간기울결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기울결, 좀 화병이라고 했을 때 열만 확 올랐다 내린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잘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충혈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부인이 이런 증상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47 먹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갱년기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왜 자꾸 입이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 이런 걸 고생하시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자꾸 옆구리가 자꾸 결려요. 옆구리가 결리기도 하고 생리 전이라든가 또는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아래 음부가 뻐근하기도 하고 좀 심할 때는 좀 허는 것처럼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저녁에 자다가 쥐가 또 날 수가 있어요. 저녁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손발이 잘 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혹시 잘못하면 풍이 오는 거 아닌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젊은 나이에는 풍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몸에서 그것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좀 강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병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 중반이라든가 또는 60대 이렇게 되시면은 중풍이 걱정되기도 해요.
중풍이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이분이 생긴 그 모습이 광대뼈가 있어요, 얼굴에. 예, 광대뼈가 있어요, 이렇게. 광대뼈가 옆으로 나온 분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온 분이 있고 그런데 되게 이제 광대뼈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특히 누구든지 다 광대뼈는 있어요. 네, 없는 분은 없죠. 근데 그 광대뼈가 유독 더 도드라지는 분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요 가슴하고 등 쪽으로 기혈순환이 잘 막히고 뭉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겉으로는 좀 강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많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그걸 자기가 안고 가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발 저림도 생기고 또 이런 분들이 좀 더 심해지면 갑상선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마음고생을 하는데 또는 자기가 그 어떤 답답한 일도 많은데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아랫사람이라든가 윗사람에 또 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데 본인은 그것을 그냥 뭐 내가 그냥 그 몸이 약해져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타나나 보다 한 거지. 그런데 그 이분이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체질적으로 어떻게 치료해 드렸냐면 이 광대뼈가 있는 분들은 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나 등 쪽으로 기혈순환이, 혈액순환, 기회순환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순환이 더 안 되는 분이신데 이것을 풀어주는 그 치료가 필요해요. 물론 본인 생활에서는 당연히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활짝 풀 수 있는 어떤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뭐 여자분들도 거의 그 대화라는 것이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길잖아요. 거의 좀 산만하다 보니까 우리들 그걸 또 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 여자분들한테는 참 좋은 점이에요. 옆에 분들이 괴로워서 그렇지 본인들은 참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질적으로 가슴과 등 쪽으로 기의 순환, 혈액 순환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이 필요해요. 이게 다른 분들은 또 이 약이 또 안 맞는데 이분한테는 딱 맞는 약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행기향수산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걸 드렸더니 손발 저린 것도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입이 써서 그 아주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좀 피곤하거나 좀 스트레스 좀 신경 좀 쓴 날이 있다 그러면 그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입에 구내염이 염증 생기는 분 있죠. 입에 염증, 구내염. 이게 딱 생기셨어요. 근데 이것이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이 자기가 병원에서 검사해도 안 나타나던 것이 그냥 뭐 검사해보면 무슨 성분 뭐 이렇게 얘기만 하지 내가 어떻게 불편하고 아픈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분이 생긴 거의 특징과 본인의 생활상의 내용을 들어보고 기본적으로 가장 불편한 증상 한두 가지를 들으면 이분은 지금 맥을 또 짚어야 되겠지만 그런 다음에 이분은 어떤 체질적인 특성이 있고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병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병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손발만 저린 거로 나타나고 있지만 손발만 저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떤 것이 나타나겠느냐? 다른 병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가슴과 어깨가 이 등 쪽으로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것이 오래됐을 경우는 나중에 점점 진행이 되면은요 어떤 게 잘 생길 수가 있냐면 먼저 눈이 아까 건조증이 다 생길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갑상선에 혹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견비통이 거의 오십견처럼 잘 아픈데 특징이 신경을 많이 썼을 때 또는 내 마음이 편치 않았을 때 어깨가 유독 아파지는 그리고 그 아픈 어깨가 특징이 뭐 뻐근하게 아픈 게 아니라 꼭 바늘로 찌르듯이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위염 증상, 만성 위염 증상이 잘 나타나죠. 그리고 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잘 뭉친다는 얘기를 전제로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자궁에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혹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자궁 근종이라는 얘기죠. 또는 난소에 생기면 난소 낭종이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치료 진찰 받을 때 크게 놀라신 게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손발 저린 것도 있고 목이 컬컬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간혹가다 이 가슴이라든가 요 이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몽우리 혹처럼 몽우리가 좀 뭉쳤다 풀렸다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검사해 볼 때는 없다가 또 자기가 또 어떨 때 만져보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 가면 또 없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진 찍어보면 또 멀쩡하게 나왔으니까 마음은 놓이기도 하지만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저희들이 말씀해 드리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근데 그 한의학의 특징이 그래요. 몸을 구태여 멀쩡한 몸을 뭐 찔러보거나 째거나 이렇게 뽑아봐서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도 좋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질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상 그 기본적인 맥상의 변화를 보고 아 이분은 지금 어떤 병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병이 갈 수 있고 어떤 병이 또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치료해 드렸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기향수환이라는 약을 드리고 이분은 또 그 약이 아니면 또 따로 마땅치가 않은 분이었어요. 또 특히 그래서 그 약을 드려서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그 작은 근종의 그 저기 한 3cm인가 4cm 정도 됐을 때 그때 오셨던 분이었어요. 걔가 한 30대 하면 중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오셨던 분이죠. 근데 그때도 또 지금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 약을 드렸던 그 처방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이 약으로 봤을 때는 자궁 근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한약의 특징은 그 사람의 병의 가장 근본 원인을 그걸 잡아서 그걸 치료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를 때가 있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고 좀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이분은 그렇게 해서 그 손발 저린 것뿐이 아니라 갑상선이라든가 자궁 이런 것들의 후환을 많이 없애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갑상선 문제 있잖아요. 갑상선이라는 문제가 요즘에는 참 많으세요 보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화병에도 해당하지만 또 하나는 심기, 심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그것이 많이 맺혀가지고 위로 올라온 것이 갑상선에 맺혀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여자들은 그것을 품는 것이 있어요. 풀어내질 못하고 자꾸 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 병을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특징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 중에서 저기 52살 된 부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찌하오리까 하고 오셨어요. 어찌하오리까가 어떤 문제냐면 이분이 이제 피곤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 목이 컬컬한 거예요. 허스키해지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은 뭐 성대결절이다, 아니면 인후염이다. 어떤 경우를 하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의 양쪽에 혹이 두 개가 작은 게 있어요. 한 3mm짜리 또 4mm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악성은 아닌 거예요. 악성은 아니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그 다음에 악성은 아니지만 좀 걱정스러우니까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수술해서 떼내자 이렇게 권유를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저희 예전에 저희 한의원에 오셔갖고 역류성 식도염이랑 자궁 근종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 저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한의원에서 이런 거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그 한약을 먹고 자궁혹을 수술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30 중반에 그 자궁 근종을 여기 한약으로 이제 치료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물어서 온 거예요.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넘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분은 또 어떤 특성이 있던 분이었냐면요. 이분도 신경이 좀 예민하시긴 한데 그렇게 예민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민한 분은 아닌데 이분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스트레스가 좀 가족 문제에서 많은 분이었어요. 가족 문제에서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 사실 가족 간의 문제를 밖에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도 정말 끝까지는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생겼지 않았나 그런데 이분도 지금 갑상선뿐이 아니라 요 젖가슴에도 혹이 있어요.
하나는 대추할 만한 게 있고 그것도 조직검사상에 문제가 안 나타나요. 근데 다 악성은 아닌 거지. 근데 이분은 또 이것도 수술하려면 또 다 드러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래서 걱정이 많죠. 근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노화, 저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노화. 그리고 화가 나는 것이 많이 뭉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 이제 많이 쳐 올라가는데 이 화가 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내 몸 안에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것이 여기 목이에요. 우리 한의학에서 봤을 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뭐 호르몬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뇌로 가면은 큰 문제가 더 생기니까 최대한 저지를 하는 거죠. 저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몽우리가 생기는 거죠. 또 여자분들은 이런 그 마음에 맺히거나 화가 난 것이 만약에 묻혀 있으면 생리통도 잘 생기는 것처럼 자궁에 문제가 또 생기고 가슴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젖가슴에도 몽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겨드랑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그 어떤 혹을 가지고 이 혹을 없애려고 꼭 그걸 부시거나 하는 방법 이런 것은 별로 취하지 않아요. 물론 외과적인 뭐 치료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예전에도 뭐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아주 외과 수술은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어떤 그 아주 정교 이런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거 다 있었는데 이분에게 지금 수술을 만약에 하라고 제가 권유한다면 당장 그건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없앨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생활에서 또는 자기 몸에서 그 근본적으로 그 생긴 것은 이것이 이 몽우리가 이 갑상선의 혹이라든가 이 가슴의 혹이 몽우리가 그게 병의 원인은 아니죠. 결과죠, 결과. 결과를 없앴으면 다시는 안 생기겠느냐 이거죠. 혹시 주위에서 이 자궁근종이라고 해서 자궁을 드러낸 분들 계실 거예요. 수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 2, 3년 지나서 또 딴 곳에 또 이게 뭐 혹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들으신 적이 있어요? 잘 없으신 분도 계신데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자궁에 그 근종이 있어서 이 자궁을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와서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시장에 3, 4년 있다가 자기가 어느 이상해서 가보니까 유방암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유방암을 또 드러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수술하죠. 수술하면 또 그다음부터 안 생기면 좋은데 그 제가 이제까지 본 경험에 의해서는 어떤 분들은 폐로 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위장에서 나타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불규칙이에요. 럭비공 튀듯이 튀어요. 이 병이라는 게 아주 일정하게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체질적인 거 이렇게 보면 일정하게 예상은 돼요. 근데 예상인 것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법대로 가는 것처럼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갑상선이라든가 가슴의 혹을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게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바라고 희망을 하죠.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을 때는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커요. 위장의 뭐 혹이라든가 위장의 뭐 어떤 암 같은 거라도 생길 수도 있고 후두암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노화가 문제이니까 크게 노한 문제가 이게 뭉쳐가지고 화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약 중에 하나가 청간 해울탕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16미 유기음이 이분에게는 딱 맞았어요. 왜 이분한테 맞았냐면 이분 좀 아까 말씀드린 광대뼈가 있는 게 안 생기셨고 이분은 이렇게 갸름하게 이런 식으로 생기셨던 분이세요. 코가 좀 이렇게 길고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기신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분들이 갑상선이라든가 어떤 뭐 젖가슴에 뭐 혹이 있거나 아니면 노화가 있어서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니면 음부가 헐거나 이랬을 때는 청간해울탕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써드려요. 이게 이 병이 같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 청간해울탕과 16미 유기음이라는 약을 이게 교대로 이게 드려가지고 한 5개월 정도 만에 이게 다 만약에 가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이 근본적으로 가족 간의 어떤 뭐 또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이 항상 걱정이스럽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취미 생활을 한번 가져보시고 또 잘 다니시는 또 이 절이 있으시면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이라 두 번이라도 가셔서 좀 풀고 좀 거기서 좀 좋은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지 않으셨으니까.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뭐.
예. 오늘은 제가 이 손발 저림 또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둘 다 소통의 문제예요. 혈액순환, 기운의 순환도 소통이고 또 내 마음적으로 맺히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공기도 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 참 답답하잖아요. 공기 정화기가 있어도 답답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전체적으로 이 순환이 소통이 참 우리 몸의 건강에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을 때 내 몸에 생기는 병들은 그것을 체질적인 원인과 그다음에 생활적인 원인 이것을 잘 찾아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뭐 어떤 손발저림이라든가 갑상선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좀 잠깐. 예. 예. 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생각할 때 안 좋은 데가 참 많아요. 예.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변비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듣다 보니까 변비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제일 힘드세요? 예? 어떻게 제일 힘드신 지금 거예요? 제가 변비가 변비 말씀하셨는데. 예, 변비를 먼저 여쭤보면요. 예. 제가 변비라고 생각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뭐 이렇게 솥하는 거는 거의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한 3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예. 수술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검사하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가족력이 있다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딴 곳을 불편하신 건 또 없으시고? 딴 데요? 변비하고. 변비하고 뭐 팔도 아프고 네. 팔도 아프고 팔이라고 하면 어깨를 말하나요? 팔이요. 아니면- 제가요 한 올해 올 초요. 네. 올 초에부터 제가 여기 팔꿈치 여기 보면 뼈가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 부딪혔나 보다 하고 예, 예. 제가 참았는데 예. 점점 심해지길래 부딪힌 건 병원을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게 안 나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 몇 번 받았는데 잘 안 낫고 예, 예. 그랬는데 점점 좀 이렇게 부위가 넓어져서 지금은 이제 뭐 팔 손목까지 아니면 손목까지. 어깨까지 어깨까지. 다 아픈 것 같아요. 예, 예. 그 둘째 손가락은 어떠세요, 혹시? 손가락? 둘째 손가락까지 뭐 이 저리거나 뭐 이 가렵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없었어요? 예. 그쪽은 찌릿찌릿한 것도 없었고? 예,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금년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40대 40대 중후반? 중후반이에요? 예, 중반? 네, 40대 중반. 중반. 이거 네. 좀 잠깐만 부탁할게요. 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편안하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쪽 손이요. 네, 됐고요. 네. 예, 잠깐만요. 여기 괜찮으세요? 누르면 아픈데요. 많이 아파요? 아니면 뭐 그냥 눌러서 아픈 것 같아요?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조금? 거기는 덜한데 왼쪽이 더 아픈 것 같은데요. 여기요. 거기는 덜하고요. 여기가 더 심했어요? 네. 소화는 어떠세요? 요새 좀 더부룩해요. 소화가 평소에 좀 잘 얹히고 배가 좀 아니요. 차세요? 잘 얹히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배는 잘 찬 건 별로 없어요? 차요. 배가 잘 차고 예, 예. 찬 건 별로 안 드시죠?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드시고요. 예, 예. 지금 맥상이라든가 또는 얼굴에 형상적으로 봤을 때 대장이 많이 나쁜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팔꿈치 아까 아프다고 그러셨을 때 별 이유가 없이 요 부위를 중심으로 아프신 거잖아요. 그죠? 요 라인. 거기 지금 많이 아프고요. 네, 예, 처음에 요 아프기 라인. 시작한 거는 여기 뼈요. 요 뼈. 뼈. 예. 뼈도 나타나는데 이건 뭐 내 근력, 내 근육의 힘보다 힘을 나도 모르게 많이 썼을 경우 여자분들은 이게 잘 나타나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쪽 라인이 예, 예, 어떠냐 예. 이거죠. 너무 많이 아파요.
이게 이제 요게 무슨 라인이냐면요. 이게 네. 대장에 관계에서 있는 아파. 혈자리예요. 아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장의 운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이에요. 많이 아파요. 예, 또 하나는 그 얼굴이 좀 곱게 생기셨는데 눈동자가 좀 쑥 들어가신 편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아랫배가 잘 찬 분들이에요. 또 하나 저희들 한의학들은 간이 좀 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손을 봤을 때는 별로 찬 것을 평소에 이게 많이 안 드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변비도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아랫배 있잖아요. 아랫배가 간혹가다 옆구리로 해서 이게 허리까지 당길 때가 없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요로 결석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 결론적으로는 결석인데요.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산증이라는 병이 또 있어요. 네. 그 이 아래 생식기 쪽에 이 순환이 네. 안 좋아서 거기에 좀 좋지 않은 사기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나쁜 기운이죠. 탁기, 네. 탁한 기운이 맺히고 뭉치면 그 이 아래 배에 율동 운동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상당히 심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심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못 견딜 정도로 심한 거예요. 심한 경우는 생리와 관계없이 떼굴떼굴 구르게 아픈 것이 또 그런 통증도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아랫배가 많이 차요. 또 하나 저희 한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간의 그 기능이 좀 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간이 차면은 무슨 한의학 저희들이 볼 때는 간하고 대장은 같이 그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 같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간에 차다고 하는 것은 냉하다, 차다. 차다라는 것을 이게 한자로 한으로 쓰는데요. 이것이 영향을 주면은 얘가 운동성이 떨어져요. 운동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운동성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대장은 그 이 율동 운동을 하면서 그 음식물의 찌꺼기를 발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발효를 하려니까 자기의 적정 온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잘 못 나가는 거죠. 예. 물론 뭐 아버님이 여기 이 대장암이 있으니까 그런 가족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 제가 일단 오늘부터 제가 몇 군데를 잡아주니까 그 부위를 항상 그 여기서 보면 요 안쪽하고 요 네. 바깥쪽에 네, 이 네. 경계선 네. 라인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피지 말고 약간 굽혀서 예. 본인이 이게 잡아보면 돼요. 여기 접히는 끝부분 있죠? 네, 네. 얘는 곡지혈이라고 하는 아, 부위인데 예, 이거 딱 예. 눌러보면 돼요. 아주 아파요. 예. 그 상태에서 요 라인을 조금 타고 내리면 여기 어떤 수삼리혈이었는데 아파요. 예. 이게 저기 무협지에 나오는 혈도예요. 혈도를 누른다라고 하는 곡삼하고 수삼리. 수삼리? 예, 곡지. 곡지, 예, 수삼리. 아파. 아프죠. 예, 양쪽을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스스로가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아프긴 해도 이렇게 심하게는 안 아프죠. 예. 예, 침을 놓는 것은 일단 이렇게 강하게 놓는 것이고. 네. 이게 본인이 마사지 해주는 거고. 아. 그다음에 요 둘째 손가락, 요 예. 라인을 따라서 네. 또 이렇게 이게 해주다 보면 그중 아픈 데가 있어요. 다 아파요? 거기 아파요. 거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네. 예, 이건 이 대장에 확실히 운동이 안 좋은 거예요. 아파요. 예. 아 그리고 요새 항상 머리가 무겁고요. 뼈도 단단해요. 여기 요 배꼽 있잖아요. 네. 배꼽의 좌우를 이렇게 눌러보면 얇으면 찌링찌링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게 배꼽인가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찌링찌링하게 찌릿찌릿하게 아파요. 뱃속이. 네. 그걸 자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그 파 있잖아요, 흰 파. 네. 흰 파 부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에다 데치세요. 네. 데쳐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그다음에 요 배꼽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놔요. 이거를. 아 예. 대파 그러니까 대파. 파뿌리 쪽 예, 하얀색 부분. 대파. 대파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물에 데쳐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네. 이 장 배꼽을 통해서 이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면서 대장의 운동을 좀 활성화시켜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나머지 음식이라든가 뭐 약물 치료는 뭐 나중에 한의원 가시면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자주 해주세요, 양쪽을. 아 예. 네, 그러시고 그 뭐 변비가 있는 분들 중에서 새벽에 뭐 아침 빈속에 찬 걸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설사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 장은 찬 것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소에 이 복부의 힘이 약해도 또 그런 게 생겨요. 예. 근데 그 머리카락이 이게 건조하지는 않으시죠?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한 편이세요? 네, 하긴 한 40 중반이시니까 뭐.
그렇긴 하더라도 이 변비가 있으면요, 이게 몸에 피가 탁해지고 피가 말라요. 우리 생각에 변비가 뭐 피와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젊으신 분인데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한 10년 이상 지나신 상태도 변비가 계속 있으면 네.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의 진액을 더 바삭바삭 말리기 때문에. 예. 그 변비가 가벼운 병이 아니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또 다시 이 기회가 되면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변비가 상당히 중요한 병이에요. 우리들은 너무 당연해서 여자분들 특히 거의 여자분들이 아마 60% 이상이 아마 그 변비를 다 고생을 해요. 근데 그걸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아까 저기 침자의 혈자리를 말씀해 드렸고 요 배꼽여백을 천추혈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를 좀 해주면서 또 하나는 파뿌리 대파. 네. 이걸 이렇게 배에다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 네. 그렇게 좀 해보세요. 네. 그래도 안 되면 또 말씀 다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또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예. 저희 선생님 말씀 100%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변비도 있으세요? 변비는 없습니다. 예.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예. 한 3, 4개월 전부터 예. 왼쪽 다리가 자꾸 저려가지고요. 절이에요? 네. 어떻게 절이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긋는 것처럼? 예. 선 따르는 것처럼? 네. 제가 아침에 나름대로 더 그런가요? 저녁에 더 그런가요? 가끔요. 가끔 가다가 네. 아침일 수도 있고 네. 낮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운동을 예, 등산도 하고 요가도 하고요. 요가도 하시고 네. 그 허리 다쳐본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었고요. 예. 그 옆으로 그런가요? 뒤로 그런가요? 뒤쪽으로요. 뒤로 그래요? 네. 알았어요. 잠깐만. 맥 좀 볼게요.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후반이요. 40대 후반이요? 네. 만 나이로요? 아니 본 나이로. 네, 이쪽 손. 시계 좀 잠깐만. 찬 건 별로 안 드시네요. 찬 거. 네, 많이. 이 허리만 아프신 거죠, 지금? 다리 쪽이요. 그러니까 네, 네. 허리는 괜찮은데 네, 네. 다리만 아프신 네, 네. 거죠. 근데 그것이 항상 아픈 건 아니고요. 네, 가끔. 어떤 자세가 있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끔 제가 기지개 펼 때도 저릴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그 허리 네. 허리에서 이제 빠져 나오는 신경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다리로도 가고 이 척추에서 나오는 것은 뭐 몸통도 가고 팔로도 다 가는데 그 한쪽 특히 특별하게 여기 요 허벅지 뒤쪽으로 네. 허리에서부터 나타나는 네. 것은 그것은 그쪽 신경에 나오는 부위에서 눌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눌려서 그렇거나 아니면 또 간혹 가다 그러면 그 전날이나 어제 뭐 하루 이틀 전쯤에 내가 뭐 과하게 운동을 좀 심하게 했거나 네. 이랬을 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뭐 이 허리를 잘 관리를 못 했을 때 그 인대가 불 수가 있어요. 척추 주위